뉴욕 증시는 미국과 영국의 신용등급 우려와 미국 제조업지표 개선 등의 호황제가 겹치면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0.1% 올라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반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2년간 150조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는 정부와 공기업들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와 회사채 발행 등에 적극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회 버팀목인 중산층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와 농어가를 제외한 전 가구 중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처분 소득 기준 6년 전보다 3.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30분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센증시의 최애인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재차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3월 들어서 처음으로 조정다운 조정폭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G2 악재가 가장 많이 코스피의 조정 빌미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금융 규제안이 좀 더 강한 것이 나올 것이다. 또 중국의 지준율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일단은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강도 높은 선물 매도가 일단 우리 조정의 빌미를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장 중에는 1643선까지 내려앉으면서 사실상 60일 이동평균선이라 할 수 있는 1645포인트를 일시적으로 하회하긴 했었는데요. 일단 장 끝나고까지는 봤을 때 60일 이평선은 회복을 하면서 끝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뉴욕 증시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 막판에 은행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우는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나갔고요. S&P 500은 사실상 전일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나스닥만 5포인트가량만 떨어지면서 다우는 닷새째 상승을 이어가는 눈에 띄는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는데요. 자, 글로벌 증시 마감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지수 확인해 보시죠. 자, 다우는 일단은 소폭 0.1%가량 올랐고요. 나스닥은 5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아래와 같이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각기 다른 방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인상적인 부분은 금융 규제안이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다, 예상한 정도였다라는 것에 다우는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일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죠. 네, 중국의 긴축 우려가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진앙진 중국은 상해종합지수의 경우 3,000선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증시가 요즘 힘이 좋은데 말이죠. 사흘째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중국과 함께 중하권 영역에 들면서 역시나 약세로 끝났습니다. 우리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코스피가 1650선을 하회하면서 끝이 났고요. 코스닥도 다시금 520선과는 조금은 멀어졌습니다. 선물도 코스피와 비슷하게 1% 가까이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 같은 마감 지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열린 글로벌 증시에서 뉴욕 증시는 금융 규제안을 충분히 예상했다라면서 막판 은행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우가 5일째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물론 3대 지수로 봤을 때는 혼조였지만 유럽은 떨어졌어도 다우가 상승 반전했다라는 것이 참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장 변수 전문가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는 어제 사실 뉴욕에서 이제 밤에 이제는 나왔지만 어제 장중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었죠. 네네. 금융 규제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도 빠졌었고 중국 긴축 우려 때문에도 빠졌었는데 정작 뉴욕에서 다우는 상승했단 말이죠. 예. 지금 어제 미국 지수는 다우는 올라왔는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에 의해서 지금 한국 증시가 방향성이 좀 결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같이 매수를 좀 해주면서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었지만은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매도 쪽으로 좀 급격하게 포지션을 좀 바꾸면서 하락 전환하는 그런 시장의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좀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시장 영향력은 오늘도 충분히 이어질 걸 예상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해가는지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오늘 시장을 좀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을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과거에 주도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자동차나 IT 업종이 아닌 네. 뭐 금융주나 조선주가 지금 최근에 좀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비주도주가 주도주의 역할을 해왔던 시장이 좀 연결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이 비주도주들이 언제까지 주도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더 이끌 것인지 그리고 주도주는 과연 언제쯤 다시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에 복귀를 할 것인지를 좀 유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은 돼 있습니다. 지금 주도주가요. 예, 현대차나 LG전자 이런 것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발생이 돼 있는데 최근에 뭐 개별 종목군들로 인해서 좀 악재들이 좀 분포가 좀 되면서 아직까지는 가격 상승을 좀 만들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이 돼 있고 가격 조정도 충분히 좀 기간도 포함돼서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점상 다가온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이런 대형주들을 좀 장기 매수 차원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어제 시장이 중국의 긴축 재정이나 미국의 그런 해외 증시들이 최근에 좀 조정이 약간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빠졌지만은 네. 이 어제 빠진 거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최근에 이어오던 상승 추세가 하락 전환이 됐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올라왔던 거에 대한 그냥 가격 조정으로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 어저께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뭐 선물을 한 5천 개 정도 매도 포지션을 좀 만들었었는데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심리가 약간 좀 안 좋아지면서 가격 조정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는 아직까지 판단하기 이르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고 우리가 시장에서 시그널상 판단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저번에 우리가 60일과 120일선의 예측이 위치해 있었던 1630포인트를 우리가 갭으로 돌파하는 장대 음봉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갭이 좀 메꿔지면서 지금 121선 정도가 위치한 1635포인트 이게 만약에 하회가 되면은 네. 상승 추세는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됐다고 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어제 그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온 거 가지고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승 추세의 마인드를 좀 가지고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1선, 뭐 경기선 추세선이 걸쳐져 있는 1635포인트. 다시 한번 갭을 메꾼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가지만 않으면 시장이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판단하면 좋겠다. 때문에 조금 긴 안목에서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지금 금융과 조선 어제 장만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런 비주도주가 주도주 역할을 하는 그런 장세가 이제 시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주도주 아까 이제 말씀하신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얻게 된 주도주는 혹시 실적이 나온 이후에 가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치 같은 경우 현대차라는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네. 2월 달에 지금 중국 판매 자체가 좀 상당히 안 좋았다는 이런 악재가 좀 내부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온 부분도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환율이 지금 1130원대가 지금 깨졌다가 어제 다시 1130원대를 다시 올려왔는데 네. 환율이 지금 과거에 뭐 1180원 이럴 때 뭐 1월 달 그럴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현대차가 환율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나오고 중국 내수 판매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 그런 개별 악재가 나오면서 지금 가격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는 뭐 수급이 약간 풀리는 모습들 그리고 10만 5천 원을 10만 7천 원 이런 건에서는 지금 하반 경쟁이 좀 며칠째 지금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500원, 1000원 정도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빠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 경쟁이 좀 나오는 부분들 바닥 다지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주들이 조만간에 실적 다시 1분기 실적에 발표하는 시점에 더불어 함께 조금 반등의 시점이 좀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을 좀 가지고 분할 매수 차원에서는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를 해가는 전략을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장기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고, 당장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을 조금 구체적으로 부탁드리죠.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시장을 좀 짧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이 상승 추세는 연결이 되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대형 종목을 가지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고 2, 3일 정도 올랐다가 다시 가격 조정을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지금 주식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사시더라도 수익률을 좀 낮게 잡고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짧게 수익률 실현을 좀 하시면서 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아무래도 M&A 이슈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해서 포스코나 롯데건설에서 뭐 인수양서를 제출을 했고 네. 그리고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블록딜 관련 얘기가 시장에 좀 돌았거든요. 네, 예, 뭐 한 그렇죠. 4천만 주 가까이 오늘 아무래도 블록딜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장 개시전에 아무래도 좀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네. 지금 오버행 이슈 관련해서 지금 많이 시장에서는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가격 조정은 나오지는 않았던 모습은 맞기는 맞습니다. 최근에 이게 불거지고 나오면서는 의외로 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이게 오늘 블록들이 계약이 성사가 되고 나면은 네. 그동안의 뭐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의외의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만약에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블록들이 계약이 체결됐다. 네. 이런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아침에 단기적으로 하이닉스를 가지고 단타 매매를 하셔도 오늘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수익이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하이닉스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고 계시는지 일단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죠. 예, 지금 최근에 어제 종가가 23,500원 나왔는데 블록들 네. 예상 가격 자체를 한 22,800원 한 3% 정도 할인된 가격에서 블록들을 좀 진행을 한다는 네.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예전에 같으면은 뭐 한 시장 가격 대비 한 5% 이상, 한 5에서 한 7%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블록딜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한 3%의 하락 디스카운트를 좀 하면서 네. 시장에서 블록딜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크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업황 자체도 반도체 업황은 올해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죠. PC 수요 이런 것들은 이미 시그널 자체가 많이 회복이 좀 되고 있는 것들이 시그널상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연속 4일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순매수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수급 자체도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들이 만약에 오늘 진행이 됐다 장 시작 전에 계약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네. 최근에 가장 하이닉스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고 판단이 되면은 네. 시장에서는 업황이 좋죠. 실적이 괜찮고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폭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오늘 예의 있게 좀 주시를 하고 보시고 네. 매수가는 제가 아침에 그래도 하이닉스가 어제 미국 시장이 뭐 혼조세를 나타냈지만은 예. 아침 시장에서는 블록딜 관련해서 22,800원이면 일단 그래도 어제 종가보다는 낮은 가격은 맞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뭐 1, 200원 정도 만약에 다운해서 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매수가는 한 23,000원 정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만약에 23,000원에 못 잡으면요? 그러면 아침에 오전장 10시 전에 아무래도 움직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예. 시초가 때 움직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아침 시가가 마이너스권이 보이지 않고 그냥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하시면 시초가 언저리에서 잡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제가 목표가는 26,000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올라갔던 밴드폰 조금만 크게 볼까요? 상단이 한 26,000원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정말 장기로 보시면은 올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황 D램 쪽은 워낙 경기가 좋기 때문에 한 3만 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제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고점을 만들었던 26,000원권 예. 1차 목표가는 말씀을 드리고 21,000원 손절가는 121선이 위치해 있는 21,000원. 그러면 대형 종목들은 장기 추세가 일단 이평선이 내려오게 되면은 장기 추세에 대한 의문점이 시장에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00원, 121선이 있는 21,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일단 오늘 전략은 M&A 재료를 안고 있는 특별히 오늘 특별한 날을 좀 맞은 그런 하이닉스에 대한 아주 짧은 그런 트레이딩 매매에 대해서 전략을 조금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일단 뭐 대형주를 지금 매수해서 큰 중소형주 하는 건가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거래 대금이 3조 원대 한 중반 3조 5천, 3조 네. 7천. 과거에 뭐 지난번에 장 끌어올 때 보면 4조 8천, 5조 원 막 이렇게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거래 대금이 죽어 있고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약간 뭐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사주고 있고 기관 쪽은 프로그램 말고는 전혀 사고 있지를 않고 네. 그렇다면 외국인과 개인이 지금 조금 사주고 있다는 시장에서 그게 나타난다는 건데 개인들은 전반적으로 대형주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지금 중형주에서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장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좋아졌다는 느낌보다는 조금은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은 좀 불안한 감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심리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지수에 대한 부담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대형주를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면 지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수 부담도 있겠다. 그러면 수익률을 찾기는 찾아야 되겠다. 그렇다 보니까 중형주들 좀 단가가 좀 낮은 중형주들권에서 수익률 찾고 게임이 진행되다 보니까 중형주들로 섹터를 좀 돌아가면서 수익률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3월 말에는 또 1분기 결산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또 기관 쪽에서 윈도우 드레싱을 중형주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 오늘의 센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통해서 테마주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시간.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서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스를 통해서 뭔가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그런 코너가 되는데 어떤 뉴스로 오늘 첫 번째 거리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뉴스는 좀 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헤드라인 뉴스가 중국 전인대에서 2020년까지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약 670조 원 투자를 이제 언급을 했다는 게 뭐 주요 내용이었었는데요. 네. 이런 내용이 좀 아무래도 더 증폭되게 반영이 된 것은 바로 한국이 호주 정부와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밑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그리고 원자버 총리가 방금 얘기한 2020년까지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670조를 투자하겠다는 언급이 더 불을 붙이면서 어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뭐 상한가로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스마트 그리드 테마가 어제 해외발 겹호재 때문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뭐 일부 종목들은 정말 동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관련 종목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누리텔레콤, 옴니시스템, 그리고 LS산전, 그리고 PS텍, 그리고 현재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있는데요. 지어소프트까지. 예, 지어소프트까지 있는데 현재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들은 지금 누리텔레콤과 옴니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두 종목은 어제 상한가를 시연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그 중국발 호재 덕분에 좀 상한가를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그래서 어제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고 오늘도 역시 관심이 많은 종목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 주요 사업으로는 원격 검침 시스템, 그리고 전산 자원 관리 시스템, 그리고 자동 인식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그런 회사로서 어제 중국발 호재 덕분에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120선을 돌파했던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봉상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위치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차트에서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이 61선을 따라오면서 주가가 흘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 향후에는 큰 폭의 상승보다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같이 박스권 흐름이나 아니면 횡보하는 흐름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좀 같이 상승을 해준 상황이라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위치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목표가와 손절가는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듯 싶고요. 우선 1차 목표가는 전일 전고점이었던 현재 지금 13,6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물량이 많이 모여있는 매물대가 모여있는 현재 10,000원 선을 손절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 어제 이제 11,900원에 끝났던 누리텔레콤 일단 1차 목표가로 13,000원 중반까지 한번 보셨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종목 더 있죠. 옴니시스템을 보자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옴니시스템은 누리텔레콤과 사업 영역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 영역이 지금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옴니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그 주요 산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자식 전력량기로서요. 아무래도 그 스마트 그리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가장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전자식 전력량계 그리고 전자식 설비 미터 그리고 원격 검침 시스템을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런 흐름도 마찬가지로 누리텔레콤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영업이익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56억 순손실로 아무래도 지금 적자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6.33%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종목에 접근하실 때는 테마주는 역시 수익성보다는 성장성 쪽에 측면을 두고 접근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역시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현재 차트의 상황은 누리텔레콤과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 뭐 큰 폭의 상승보다는요, 아무래도 이 박스권 하단에서 매매해서 박스권 상단에서 파는 그런 박스권 전략을 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선 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역시 전 고점이었던 5,1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네. 마찬가지로 손절가를 또 확실하게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3,200원 선, 3,200원 선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면서 글쎄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언제나 모멘텀에 크게 상승하고 모멘텀이 하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로 좀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게요. 뭐 수익성보다는 성장성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도 그렇고 손절가도 그렇고 이제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사실 뭐 스마트 그리드라는 얘기가 나온 지도 꽤 오래되고요. 테마 자체는 꽤 오래전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60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눈길이 확 가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긴 하지만 글쎄요. 누리텔레콤과 옴니시스템 뭐 아주 단기적인 트레이딩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사실 LS 산전 정도만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떤 확실한 방향성이 아직은 안 나왔잖아요. 그냥 어떤 희망만 있을 뿐. 뭐 지금 상황에서는요. 물론 지금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그리드에 투자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역시 LS 산전 쪽으로 방향을 돌리시는 것이 지금에서는 아무래도 네. 안전하고 좀 더 수익성에 그리고 성장성에 이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LS 산전 쪽으로 좀 치우치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옴니시스템이나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나올 경우에는 어제같이 상한가나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 그리고 좀 테마주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옴니나 누리텔레콤 쪽을 좀 접근하신 것이 지금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LS 산전 차트 간단하게 볼 수 있을까요? 어제는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한데 말이죠. 말씀하셨던 누리텔레콤이라든가 옴니시스템 등이 모두 일제히 상한가에 들어갔을 때 조금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S 산전의 움직임은 어땠는지요? 어제 LS 산전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옴니시스템이나 누리텔레콤 같이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아무래도 큰 관련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약간의 상승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거래량이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0년 1월부터 네. 약 한 달 반 정도 하락을 하다가요. 그러네요. 지금은 이제 약간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요 이동평균선 60일선 그리고 120일선을 차례대로 상승하면서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역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해준다고 하면은요, 충분히 저가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누리텔레콤, 옴니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중에서 한번 봤고요. LS 산전도 조금 긴 호흡에서 보신다면 괜찮은 종목이다. 이평선 돌파를 체크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 뉴스는 한번 들어봤고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두 번째 뉴스는 역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네. 원자력 관련 뉴스입니다. 예, 관심 지대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 급락 가격이 이제 가격 부담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상승하지 못한다는 그런 뉴스였었는데요. 네. 그래서 글로벌 경쟁 원자력 기업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종목으로는요, 한국전력 그리고 한전기술 그리고 한전 KPS,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지금 뭐 화면에 보면은 보성 파워텍도 있는데 사실 어제 보성 파워텍이 급락했었고 이틀째 급락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조금은 짚어주셨으면 좋겠긴 한데 말이죠. 원자력 테마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죠. 지금 두 번째 또 5개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추 한 10종목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물론 모건 코리아와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보성 파워텍이 그 증자 발표를 하면서요. 뭐 하루는 이제 뭐 하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네네.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급등주의 좀 전형적인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주가를 크게 한번 상승한 뒤에 증자로서 아무래도 그런 주가 조정을 일으키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호재였던 모멘텀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요, 그 주가는 증자 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그런 모멘텀이 약해진다고 하면은요, 그런 증자 소식과 주가 조정과 함께 좀 뭐 큰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우량주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독점 기업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테마주 쪽에서도 가장 괜찮은 투자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중에서 대장주인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국전력은 실제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큰 폭의 상승은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확정이 된 상태에서 수익성과 매출 증가가 확실하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죠. 갭으로 쫙 뛰었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큰 상승은 근래에 보지는 못했었는데 사실 주가를 주봉으로 보더라도요. 사실 주가는 지금 이제 작년 2008년 8월부터요. 계속 꾸준하게 올라온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요. 주가 차트는 우상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터키 그리고 필리핀으로 그런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는 순간에는요. 주가가 향후에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0일 선을 지금 현재 한국전력이 터치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만약에 다시 한번 터치한다고 하면은요. 충분히 저가 매수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60일 이평선 매매로 좀 대응을 해라 라시면서 한국전력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전력은 사실 원전 수주라는 모멘텀 외에도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또 그런 뭐 연동제 이렇게 해서 재료도 또 살아있어서 사실 겹호재를 맡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탄탄한 한국전력이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좀 괜찮게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10개 중에 하나만 얘기하시면 너무 아쉽잖아요. 하나만 더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관련 종목으로 한전 기술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원자력 종목 관련 테마주를 말씀을 드릴 때도 좀 독점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금 현재 독과점 위치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지라 말씀드렸는데 현재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독과점으로 그 원자력 설계 일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발주 업무를 하고 있지만요. 한전기술은 원자력 설계 업체로서 원자력 관련 매출이 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따른 가장 빠르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의 올해 퍼 예상은 37.8배입니다.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에 와 있는데 바로 어제 이런 대목들이 기사화됐던 가장 주요 골자인데요. 예. 반면에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지인은 17배 그리고 알스톰 같은 경우는 11.8배 정도로 아무래도 좀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한전기술에 비해서는 대평가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테마주는 현재 수익성보다는요 앞으로 성장성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 대응과 모멘텀 투자는 역시 아직까지는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터키 원자력 수주 시에는 다시 한번 이 정고점으로 여겨졌던 이 96,000원대를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종목 접근하실 때는 분명히 손절가는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글쎄요, 이 11선이 확실하게 무너지는 순간에는요, 단기적으로 매도를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그래서 현재
77,000원 선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손절가 선이 현재 가격에서 크게 멀지가 않습니다. 어제 같은 터키 호재 같은 좀 강력한 호재가 연달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손절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네. 손절가 밑으로 내려오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그런 종목이 그런 방향으로 이 종목을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0일 이동평균선 이탈할 때는요, 매도로 단기 대응하라 하시면서 한전기술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한국전력, 한전기술 얘기는 아주 짧게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한데요. 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종목이 바로 뭐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 그 대형조 종목에서는 이 두 종목이었었는데,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전기술과 마찬가지로 현재 뭐 11선을 계속 이동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우상향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이럴다 거래량이 터지지가 않으면서 조용했었죠. 예, 지금의 뭐 주가 상승이 크게 의미 있는 상황으로 비춰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역시 그 원자력 관련 탑픽 종목으로 좀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을 꼽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은 지금 마찬가지로 독과점 사업을 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 종목에서는 가장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핵심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요. 지금으로서는 11선이 혹시 깨지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5일선이 11선을 이하로 내려오는 그런 단기 데드크로스가 나타난다고 하면은요. 네. 매도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역시 모멘텀이 확실하게 보여질 때 5일선이 11선을 좀 뚫고 올라가는 단기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네. 매수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의 골든크로스, 뭔가 좀 움직이는 그런 기미가 보일 때는 두산중공업도 괜찮은 매수 시점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와 함께 뉴스를 통해서 테마주 분석해봤습니다. 서 대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16일 화요일 우리 주식시장 개장을 약 한 2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제 1% 가까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장이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 일단 뉴욕 증시에서 다운을 일단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예상했던 것만큼 많이 출렁이지 않았는데 오늘 시초가 보기 전에 예상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부터 보시겠는데요. 3포인트가량 올라서 1652포인트, 코스닥도 1.5포인트 정도 올라서 520선 조금 못 되는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10위권까지,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여지는 삼성전자부터 SK텔레콤까지 모두 다 하락하면서 종가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현대중공업과 LG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 내지는 플러스로 출발할 듯 싶습니다. 자, 포스코가 1% 이상, 신한지주도 1% 이상, 현대차도 1% 가까운 반등세가 나오면서 출발할 듯 보이고요. KB금융도 신한지주만큼은 아니지만 약간의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현대중공업 조용하고 LG전자도 소폭의 조정이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오늘 약간 밀리면서 35,000원, 800원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 오늘 아침에 블록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혹시 그거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2.5%나 급등 출발이 예고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24,000원 넘기면서 오늘 하이닉스가 개장할 것 같습니다. 자, 밖에 SK에너지 오늘도 약간의 조정, 신세계도 보합권, 삼성물산도 보합권, 삼성화재가 1.5% 정도 밀릴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좀 전에 저희가 차트를 봤었는데 역시나 보합권에서 출발이 예상되고요. 외환은행이 1% 가까운 상승 출발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3포인트, 코스닥이 1포인트, 일단 크게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 같진 않는군요. 네, 3월 16일 화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예상 지수로 봤을 때 코스피는 3포인트, 코스닥 또한 한 1.5포인트가량 정도만 상승 출발이 예고가 됐었습니다. 이 정도의 출발이라면 오늘 장까지도 혹시 그냥 조용하게 또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요즘 장이 그렇게 재미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코스피부터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10위권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죠. SK텔레콤까지 한번 볼 텐데요. 현대중공업, LG전자가 LG화학과 더불어서 일단은 약보합권 내지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동시효과 상황에서 봤듯이 1.3% 이상 가까운 지금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포스코 모두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오늘 반등은 언급을 좀 해드려야겠네요. 1% 가까운 반등, 108,500원까지 일단은 올라와 봤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또 플러스, 현대모비스도 오늘 현대차와 함께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요. 하이닉스가 역시나 2.5% 급등하면서 강한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하이닉스는 특징주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록딜 얘기가 있으니까 말이죠. LG디스플레이도 오늘 플러스고요. KT도 SK텔레콤과 더불어서 부합 정도인데 KT에 더 강세가 눈에 띄는군요. 우리금융은 무려 1.7%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주들, 미국의 금융 규제 개혁안 때문에 우려가 나오면서 일제히 내렸었는데 오늘 일단 반등이 좀 꽤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 LG도 6만 5천 원대 부합 정도이고요. 신세계도 부합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도 매수세를 받고 있고 외환은행이 1.8%. 오늘 금융주들의 반등이 꽤 괜찮은 편이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죠. 기아차도 현대차, 모비스와 함께 반등하고 있습니다. 21,550원까지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서 1,655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분위기 한번 보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대장주죠.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 모두 부합입니다. 포스코 ICT도 오늘은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태웅이 어제 3%까지 밀렸었는데 오늘 반발 매수세를 받네요. 78,800원까지 회복한 상황. 그러나 아직 어제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메가스터디, 다운 모두 부합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많이 올랐었던 CJ 우쇼핑과 차바이오앤 듀스텍 한번 볼까요? 2%씩 급등했었는데 오늘 CJ 우쇼핑은 바로 매물이 나오고 있고 차바이오앤 듀스텍은 일단 조용한 모습입니다. 태광은 오늘 계속해서 더 이상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1% 이상 오르는 종목들만 한번 볼까요? 주성엔지니어링 플러스 1.6%, SK컴즈 플러스 1.5%, GS홈쇼핑과 코미팜도 모두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려서 5포인트 상승, 코스닥은 2포인트 이상 올라서 정확히 520에 걸쳐져 있네요. 전문가는 이 같은 출발 상황 어떻게 보는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투자정보센터에 있는 박성훈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이 일단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뉴욕이 안 떨어진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요 주식가 등락이 엇갈리며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4포인트가량 오르며 하루 만에 다시 반등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 긴축 이슈 등 글로벌 차원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성에서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은행, 금융, 건설, 의료정밀, 기계통신 업종들이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해 보험, 화학, 전기가스 업종만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하이닉스가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7% 규모의 채권단 보유 지분이 매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할인율 없이 전일 종가의 매각이 결정됨에 따라 오뱅 이슈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줄게 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우리금융, 현대건설, 외환은행 등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와 현대차 등 자동차 업종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은 어제 좀 많이 내렸었던 은행주가 좀 회복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주에도 일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웠던 외국인들의 수급도 오늘 아침에 좀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처럼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판다든지 하진 않겠죠? 오늘장 전망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당분간은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등락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6일 동안 보면 코스피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그 시장 방향성 없이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중국과 미국의 정책 이슈가 재차 부상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이 양해 이후 물가 상승과 경기 과열 억제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번 주 이후 금융주와 제약주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개혁안 및 건강보험기 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경제지표 가운데 2월 소비의 판매는 2개월 연속 증가한 반면에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락으로 반전한 것으로 나타난 등 경제지표들이 엇갈리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외국인의 경우 3월 들어 꾸준하게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자금이 7일째 유출되는 등 환매 압력이 높아지면서 투신권을 중심으로 5일 연속 매물이 출회되고 있어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매너지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기 회복세가 점진적으로나마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이나 한국 등의 단기 경기 모멘텀 둔화도 순환적이기보다는 사이클 내에서의 단기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추세의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의 PR이 과거 순환적인 경기
경기 둔화 국면에서 볼 수 있었던 수지로 내려앉은 상황인데다 기업 실적 전망 역시 꾸준하게 상향 조정되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당분간의 그 불안정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코스피 1630에서 1700선대 초반에서의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말씀하셨고 1630에서 1700 이 얘기를 참 오랫동안 들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박스권 플레이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떤 쪽을 기준 삼아서 박스권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주의 ADR 지표를 살펴보면 코스피가 올해 고점인 1700선대에서 볼 수 있었던 수지로 상승한 이후 하락세로 반전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급 측면에서는 기존보다 음수나 폭이 줄어든 투신권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익률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당분간 대형주의 경우 상승 종목수가 줄어드는 이른바 슬림화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실적에 무게를 두고 종목 선택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이 꾸준하게 조정되고 있는 항공, 반도체, 자동차, 통신과 보험 업종 내에서 밸류에이션 매력과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현 시점에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박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으로 가서 염상훈 연구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환율이 다시 1130원대 중반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루 만에 급반등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이제 원자바오 총리의 그 위안화 절상 가능성 일축한 소식에 힘을 입어서 환율이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원이나 오르면서 1130원대를 이제 훌쩍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환율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물화 시장 역시 1134원 정도로 이제 여기환율보다 조금 더 오른 모습으로 어제에 이어서 이제 1원 정도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인지 궁금한데 말이죠. 오늘 밤엔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게 되잖아요. 이것 또한 외환시장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자바오 이제 중국 총리가 일요일날 이제 언급을 했었죠. 전인대가 끝난 이후에 위안화 절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특별히 하면서 이 부분 이제 내정 간섭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위안화 절상을 할 이제 생각이 없다. 이대로 좀 끌고 가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되었고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에 이제 달러화가 그래서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보다 먼저 열리면서 환율이 6원을 급등하면서 이 재료는 이미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부분이 계속 갈게 될 것이냐, 환율이 좀 위쪽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안화 절상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일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일 내로 이뤄질 것 같았던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한 이제 몇 달 뒤 정도로 밀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절상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고요. 이 상황을 이제 비추어 봤을 때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그 환율 상승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다시 언젠가는 다시 또 하락적으로 역시 보고 있다. 위안화 절상이 이뤄질 경우에 한 2달 정도 후쯤에 이뤄진다고 했을 때도 결국은 이제 원달러 환율은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출발 상황 그리고 전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각 시장 흐름 발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고수는 이 시각에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한번 면밀히 들어보는 시간 갖죠. 정양환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재 코스피가 좀 상승폭을 반납을 했네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포인트 정도만 내외로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 현물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불안한 기미도 있는데 일단 수급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고요. 업종별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미국 시장에 좀 강한 흐름에서 보합권 흐름에서 오늘 한국 시장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좀 팔고 기관들이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 좀 사고 있는데요. 투신권도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갭 상승돼서 바로 지금 투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인데요. 종목별로 보면 업종별로 보면은 통신 서비스업이 조금 올랐습니다. 예, 통신 서비스업에 보면은 지금 한국정보통신이 상한가 안착했고요. 네. 시작 초반에
그리고 의료정밀 서비스에 의료정밀 업종에 보면은 삼양 옵티스가 조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철금속에서 보면은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원익캐치가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테마별로 보면요, 테마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능형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업종별로 다시 한번 보면 말이죠. 자, 말씀하셨듯이 뭐 비금속도 오르고 있고 의료정밀도 오르고 있고 하지만 네. 오늘 금융 그리고 그중에서도 은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박성훈 연구원께서도 살짝 한번 짚어주셨는데 지금 좀 그 상승폭을 많이 좀 내주긴 했습니다만 외환은행 그리고 우리은행이 아침에 반짝했던 것 역시나 하이닉스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하이닉스를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네. 하이닉스의 오늘 뭐 채권단의 보유 지분 매각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외환은행의 지분이 블록셀을 해서 네. 어제의 마지막 종가의 가격입니다. 네. 마지막 종가의 가격에 블록셀을 해서 지분율을 좀 낮추고요. 낮춤으로써 하이닉스의 어떤 반등이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블록딜에서 앞으로의 모멘텀은 좋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변할 수 있지만은 은행권의 외환은행의 어떤 그 지분율이 줄어들면서 네. 아무래도 앞으로의 반등은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자, 하이닉스가 지금 1.5%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아침에 갭 상승해서 조금 지금 깔아앉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하이닉스는 뭐 그런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들보다는 기관 쪽에서 좀 투매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아직까지는 1.18% 지금 견조한 흐름 보고 있으니까 네. 윗꼬리를 다는 게 좀 그런데요. 분봉으로 잠깐 차트 나왔습니까? 네. 네. 분봉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분봉으로 봐도 아침에 갭 상승돼서 조금 투매가 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초가가 23,500원입니다. 23,500원까지는 밀린다고는 보지 않고요. 지금도 눌림목 좀 받으면은 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초가까지 안 밀리니까 일단 시초가 부분만 오면은 네. 일단은 매수해도 앞으로의 어떤 반등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하이닉스 1차적으로는 얼마까지 보세요? 1차적으로는 저는 하이닉스는 1차적으로는 한 25,000원까지 봅니다. 네. 25,000원까지 보고 25,000원에서 좀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턴 어라운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예, 저점 찍고 박스권 좀 탈출을 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5,000원, 2차적으로는 한 26,000원, 쌍봉 구간 26,000원까지 보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현대건설도 특징주로 꼽혀지고 있네요. 원전 그 울진 네네. 그 건설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 예. 때문에 그래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차 테마 중에서도 유로테크라든가 GM-윈텍이 조금 뒷걸음을 좀 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세로 지금 일단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하이닉스 포함해서 현대건설까지 특징주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량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포인트 하락 전환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이요. 9시 한 15분도 채 안 되고 있는데 장 열린 지 15분 만에 바로 1648포인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스닥은 플러스를 달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이 거래소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면서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고요. 이런 날 개인이 드디어 10일 거래일 만에 드디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니까 떨어지는 시장. 오늘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0분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출발센 증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